어벤져스라는 영화로 대변되는 MCU, 즉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2017년 지금에서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프랜차이즈가 되었지만 약 10년 전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명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슈퍼 히어로들이 한데 출연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개별 히어로들의 영화를 하나씩 만든다는 큰 그림은 웬만한 자금력과 기획력 그리고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 뻔한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럼에도 마블은 이 프로젝트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갔고 이 시기에 개봉한 5편의 솔로 영화들은 인크레더블 헐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 세계적으로 최소 제작비의 2배 이상의 수입을 거두며 성공적으로 히어로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2012년의 어벤져스. 이 영화는 대박이었죠.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마블의 솔로 히어로 영화들도 덩달아 더 큰 인기를 얻었으며 세계관을 구축한다는 것은 영화판의 새로운 유행이 되어서 현재는 헐리우드의 여러 제작사들이 자신들만의 독자 세계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영화계에 커다란 유행을 만들어낸 마블이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드라마판 어벤져스 만들기. 동명의 마블 코믹스에서 이름을 따온 디펜더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올해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는 총 4명의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마블답게 이 히어로들 역시 미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솔로 드라마들을 하나씩 가지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총 3명의 히어로가 넷플릭스에서 각자의 드라마를 통해 데뷔했고 이제 디펜더스의 마지막 퍼즐 역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마블의 아이언 피스트가 단독 드라마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들을 살펴보면 어벤져스를 향해 달려가던 시기의 마블 영화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이게 마블의 성공 법칙인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마블이 영화판에서 증명한 어벤져스의 성공 법칙이 드라마에서도 통할까요? 이 법칙대로라면 아이언 피스트는 디펜더스라는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디펜더스를 향해 가는 여정과 어벤져스의 여정이 겹치는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품의 공개 순서입니다. 어벤져스를 구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등장한 영화는 2008년의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영화는 대성공이었고 우리는 로다주를 얻었습니다. 훌륭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같은 해 개봉한 인크레더블 헐크의 흥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면서 마블은 후속 주자로 또다시 아이언맨을 가동합니다. 그렇게 개봉한 2010년의 아이언맨 2. 영화는 기대에 못 미치는 완성도로 질타를 받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수입을 거두었고 무엇보다 이 작품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활약하는 워머신이라는 캐릭터와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가 성공적으로 등장합니다. 뒤이어 2011년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가 연이어 개봉한 뒤 2012년 어벤져스가 공개되었죠. 특히 솔로 영화의 마지막 주자였던 캡틴 아메리카는 캐릭터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제를 첫 번째 어벤져스 멤버라는 의미를 담아 퍼스트 어벤져라고 달고 공개되었으며 영화의 내용도 어벤져스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먹힐 수 있는 컨텐츠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솔로 영화를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 시험해보고 싶은 새로운 얼굴들을 소개하는 한편 마지막 영화에는 어벤져스로 가는 길을 열어둔 것이죠. 디펜더스의 여정도 이와 비슷한데요. 2015년 디펜더스의 첫 번째 주제로 등장한 데어데블은 2000년 초반 흥행에 대실패했던 영화 버전과는 달리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같은 해 등장한 제시카 존스를 향한 관심으로도 이어졌고요. 헐크 때의 실패와는 달리 제시카 존스 역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마블은 영화에서의 교훈을 잊지 않고 바로 다음 작품을 데어데블 시즌2로 결정하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앞으로도 관련 드라마에서 계속 얼굴을 보여줄 엘렉트라와 팬들의 격한 환호를 이끌어냈던 퍼니셔가 성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016년 루크 케이지가 드라마 데뷔전을 치렀고요. 2017년 아이언 피스트가 데뷔를 앞두고 있는 거죠. 상당히 비슷한 그림이죠. 그렇다면 맥락상 아이언 피스트의 역할은 캡틴 아메리카의 데뷔 영화라 비슷할 겁니다. 실제로 캡틴 아메리카를 퍼스트 어벤져로 홍보했던 것처럼 아이언 피스트는 파이널 디펜더, 그러니까 마지막 디펜더스 멤버라는 문구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공개될 드라마에서는 아이언 피스트 개인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한편 디펜더스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요소들을 잘 정리해 놓으려는 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두 번째는 인물의 구성입니다. 어벤져스 개봉 전 솔로 영화를 구축했던 영웅들은 자기 힘으로 영웅이 된 사람, 사고로 능력을 얻은 사람, 인간이 아닌 존재, 그리고 실험을 통해 초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디펜더스 역시 4명의 솔로 영웅들이 있는데요. 자기 힘으로 영웅이 된 사람, 사고로 능력을 얻은 사람, 그리고 실험 중에 능력을 얻게 된 사람이 있죠. 한 명이 빠졌죠. 인간이 아닌 존재.
설정상 아이언 피스트는 인간이긴 합니다만 인간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능력을 얻어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구성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극히 인간의 범주에서 진행될 법했던 어벤져스에 토르라는 천둥의 신이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어벤져스의 사건이 전 지구적 위협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처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보여줬던 앞선 세 드라마와는 달리 아이언 피스트라는 캐릭터가 소개되면 향후 디펜더스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존재들이 등장해도 유치하지 않게 느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고로 이번 드라마에서 인간 세상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묘사를 충분히 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세 번째는 개별 작품의 색채 강화입니다. 이건 영화 쪽에서는 어벤져스 1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전략이긴 한데요. 솔로 영화 1편들이 모두 영웅들의 탄생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면 어벤져스 1편 이후 공개된 솔로 히어로 영화의 속편들은 각자 색채가 있는 장르를 구축하면서 서로가 차별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언맨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드라마, 캡틴 아메리카는 시스템과 싸우는 정치 스릴러, 토르는 본격 환타지, 그리고 헐크는 속편이 없죠. 디펜더스는 사실 이 방면에서는 이미 어벤져스를 앞질렀는데요. 2시간 전으로 얘기를 끝내야 하는 영화와 달리 긴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는 드라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영웅의 탄생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시즌 1부터 각자가 지향하는 바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데어데블의 경우 낮에는 변호사, 밤에는 영웅으로 활약하는 배트맨 느낌의 액션물, 제시카 존스는 액션보다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더 접목시킨 심리 스릴러물, 루크 케이지는 히어로 본연의 내면에 집중하는 드라마식 요소를 선보였죠. 아이언 피스트 역시 자신만의 색채를 갖고 진행될 텐데요. 예고편을 보면 이미 자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영웅의 탄생에 집중할 것 같진 않고요. 다른 세상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 다시 정착하는 모습, 혹은 잠깐 공개된 이 장면을 보면 Ward? Joy? His childhood friends, Joy and Ward, are now billionaires running his father's corporation. Sorry, but I'm calling security. But wait, no, it's me. They don't believe it's him to begin with. Danny Rand is dead. 빼앗긴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기 위한 법적 공방이 오가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경영권 다툼 어드벤처? 그런 분위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까요? 아무튼 디펜더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여정은 어벤져스를 통해 증명된 혹은 학습된 마블의 전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아이언 피스트가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다 하면서 마지막 퍼즐만 맞춰준다면 드라마판 어벤져스의 화려한 성공도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아이언 피스트는 3월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네, 간단하게 어벤져스의 성공 신화를 따르고 있는 듯한 디펜더스의 여정과 커다란 그림의 마지막 퍼즐이 되어줄 아이언 피스트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